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3건입니다. 하나, 정부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초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차등 지급, 인천시 6월 29일부터 지급. 둘, 장애인 개인 예산제 단계적 도입, 장애인 콜택시 5,000대 증차,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했지만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 열거 수준. 셋, 정부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4주 더 연장, 해제 시 8.3배 증가 예측, 7월 17일 이후 재평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 계층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에 6월 24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 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 등입니다.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카드, 지류 제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 제한과 사후 관리를 위해 카드 형태로 지급하되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시설에 보조금, 즉 현금으로 교부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제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 대구, 세종 등 지자체는 6월 24일부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27일부터 지급합니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을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6월 29일부터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6월 16일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경제운영 목표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장애인 분야 경제정책은 국정과제 열거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시범 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를 거쳐 확대 추진합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도 내년까지 약 5,000대를 더 증차합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구 용역 연내 진행 사항 등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강구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장애인 활동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노인 장기 요양급여 대상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요양급여의 활동지원급여를 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장애아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장애 아동 가족 대상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 제공 등 소득 고용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 재활 서비스 및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 확대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으로 인상을 명시한 반면 장애인 연금 인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 본부장, 질병관리청 차장은 6월 1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개월에서 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월부터 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재유행 이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현행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8월 말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를 예상할 수 있지만 격리 의무를 풀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 수가 격리 의무를 7일로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격리 의무 기간을 3일 또는 5일로 단축할 경우에는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 증가세가 7일 격리 때보다 커진다는 전망입니다. 때문에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격리 의무를 유지해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본의 입장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6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유지됩니다. 이후 방역당국은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